그룹폰, 한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 100조 원을 찍었습니다. 구글이 6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은 5천억 원도 안 됩니다. 99% 증발. 그룹폰을 만든 남자, 에릭 레프코프스키.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쿠폰이 아닙니다. AI로 암을 진단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템퍼스 AI. 에릭 레프코프스키는 연쇄 창업가입니다. 1990년대부터 회사를 만들고 키우고 팔았습니다. 시카고를 기반으로 수십 개의 스타트업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실패했습니다. 2008년 그룹폰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지역 상점들의 할인 쿠폰을 모아서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고 상점은 손님을 얻고 그룹폰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룹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 매출을 찍은 회사.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48개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2010년 구글이 6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레프코프스키와 공동 창업자 앤드루 메이슨은 거절했습니다.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적인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1년 11월 그룹폰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기업 가치 130억 달러. 당시 미국 인터넷 기업 IPO 중 구글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상장 첫날 26달러였던 주가가 1년 만에 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허술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쿠폰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차별화할 게 없었습니다. 상점들은 그룹폰 없이도 할인을 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쿠폰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그룹폰의 해자는 없었습니다. 레프코프스키는 2015년 그룹폰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룹폰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기업의 몰락. 실리콘밸리의 교훈이 됐습니다. 2014년 레프코프스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 리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거든요. 환자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썼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과거 검사 기록, 유전 정보, 다른 환자들의 치료 결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레프코프스키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룹폰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고 연결하는 것. 쿠폰 대신 암 데이터에 적용하면 2015년 시카고에서 템퍼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룹폰 실패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쿠폰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었습니다. 템퍼스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암 환자의 종양 조직을 받아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찾아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지 예측합니다.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템퍼스는 770만 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유전자 정보, 치료 기록, 영상 자료, 임상 결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비슷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이 어떤 치료에 반응했는지 패턴을 찾습니다. 의사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의사는 템퍼스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 환자의 종양은 이런 특성이 있고 비슷한 환자들은 이 약에 잘 반응했다고요. 정밀 의료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안하는 겁니다. 미국 주요 암센터들이 템퍼스를 씁니다.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러시 대학 의료센터, 전국 수천 개 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에 템퍼스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제약회사에게 템퍼스는 금광입니다. 신약 개발에 보통 10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템퍼스 데이터를 쓰면 임상시험 대상자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템퍼스의 수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병원이나 환자에게 비용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 라이선스. 제약회사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팝니다. 상장 전부터 거물들이 투자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구글, 뉴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손정희도 레프코프스키의 두 번째 도전에 돈을 걸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템퍼스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TEM, 공모가 $37, 기업 가치 약 $61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AI 헬스케어 분야 최대 규모 IPO 중 하나였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성장에 투자하느라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익숙한 실리콘밸리 스토리입니다. 문제는 언제 흑자로 돌아서느냐입니다. 템퍼스는 암에서 시작했지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심장병, 신경질환, 우울증까지 정밀 의료가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장하려 합니다.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템퍼스는 이미 심장질환 예측 AI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심방세동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암을 넘어 심장까지 AI 진단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파운데이션 메디슨, 가던트 헬스 같은 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템퍼스의 강점은 데이터 규모입니다. 770만 명.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룹폰에는 없었던 게 템퍼스에는 있습니다. 해자입니다. 템퍼스 데이터가 특별한 이유는 유전자 정보와 임상 결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환자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 조합을 아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똑똑해지고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병원이 템퍼스를 씁니다. 병원이 늘수록 데이터가 쌓입니다. 선순환입니다. 쿠폰 사업에는 없던 구조입니다. 레프코프스키는 여전히 템퍼스의 CEO입니다. 그룹폰 때와 달리 오래 남아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룹폰은 있으면 좋은 서비스였어요. 템퍼스는 생명을 살리는 서비스입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규제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도 과제입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을 누가 내느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시장 확대가 느려집니다. 아직 규칙이 정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매출은 늘지만 적자도 계속됩니다.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불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룹폰도 처음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대합니다. 전 세계 정밀 의료 시장은 2030년까지 2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암 진단과 치료에 AI가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암은 여전히 인류의 적입니다. 매년 1,000만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적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삽니다. 템퍼스가 파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에릭 레프코프스키에게 템퍼스는 속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룹폰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가 달라졌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폰 회사를 만든 남자가 AI 암진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룹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템퍼스는 생명이 걸린 서비스입니다. 같은 창업가, 전혀 다른 무게감입니다. 템퍼스, 라틴어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암 환자에게 시간은 전부입니다.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정확히 치료하면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룹폰으로 100조를 날린 남자. 이번에는 시간을 팝니다.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